여러분들은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911을 저지른 이자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도 공격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일부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공격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이 예방 차원에서 캐네디언인 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듣기로는 미 국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낭에도 메이플기를 달고 다니는 미국인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여행지에서 공경을 당하는 미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CNN이 이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빗대어서 Make America Hated Again, 미국을 다시 미움받게 만들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BBC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삼가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캐나다 매체에서는 미국인들이 캐네디언인 척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캐네디언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행위를 프래그 재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플래터링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캐나다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캐나다 사람인 척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캐나다에 관한 비디오를 주로 올리는데요. 달린 댓글을 보면 한국 동포들 중에는 미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고루하고 비생산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인들이 캐나다 사람인 척 한다는 뉴스가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요? 2025년 각 나라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가 1위, 2위, 3위이고요. 캐나다는 5위입니다. 미국은 22위이고 한국은 2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를 미국 언론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캐네디언들이 미국인이나 한국인들보다 질 높은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 몇 개를 보면 캐나다가 미국만 못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2023년 기준으로 캐나다의 평균 수명은 약 82.2세이고 미국은 78.4세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캐나다의 무료 의료 시스템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는 한 해에 10만 명당 약 12.5명이 자살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15.3명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살기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한국은 25.8명으로 캐나다의 2배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비디오 댓글에 캐나다가 한국보다 살기 더 어렵다고 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캐네디언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살률이 높겠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75%가 정규대학이나 칼리지로 진학하고 미국은 62.8%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률이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학비가 싸고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동 현실을 보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캐네디언들은 모든 근로자의 8.2%라고 하고요. 미국은 10%입니다.
투자 비상을 띠는 비율은 양쪽 나라 모두 5.4%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미니멈 웨이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영국 한 파이낸셜 회사에서 전 세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캐나다는 32,322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고요. 미국은 15,080달러입니다. 여기 달러 표시는 캐나다 달러나 미국 달러처럼 진짜 달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화폐 단위일 뿐입니다. 모든 액수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비교 가능하게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에 있어 캐나다가 미국의 거의 2배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미국 최저임금보다 2배 더 많은 구매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저도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곳 발표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스크립션란에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근로여건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완전 다른 것은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친근로자적인 체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재량에 따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길게 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소 2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면 3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휴가 수당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총 임금의 4% 이상이 지급됩니다. 병가나 출산 휴가도 일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민간 부분 근로자는 1년 근속 시 약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고 병가나 출산 휴가도 주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휴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은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을 근로자의 복지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12번째라고 하고 미국은 128번째입니다. 북한이 149번째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얼마나 평화스럽지 않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은 캐나다가 46.7%, 미국은 25.0%, 한국은 17.1%입니다. 캐나다가 성평등 문화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캐나다는 1976년에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1962년 이후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작년 한 해에만 43명을 사형에 처했고 현재는 3,125명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30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2023년 미국에서는 22,830명이 살해되어 10만 명당 6.8명이고 캐나다는 796건이 있어 10만 명당 1.99명입니다. 미국은 1년에 1200개 정도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캐나다는 60에서 100개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평균 14개의 허리케인 중 매년 2개 내지 3개가 상륙해 큰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인 나라,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이지만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나은 점 99가지라는 기사에서 일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국이 캐나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동포들에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